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테슬라가 FSD로 국내 자율주행의 시장의 문을 활짝 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대차도 자율주행 된다 하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가? 현대차 주식이 왜 이런 거야? 지금이니?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니? 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 저도 넣을 걸 그랬네.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올라간 현대자동차의 최신 자율주행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왔는지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분들이 타고 있는 차는 아이오닉 6예요. 이 아이오닉 6의 신뢰를 앞으로 현대차가 모든 양산차에 적용하겠다고 한 플레오스 시스템을 탑재한 상황입니다. 디스플레이를 좀 자세하게 보면은 왼쪽에는 현재 차량의 주행 상황 그리고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경로 그리고 자율주행 상황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는 것 같죠. 일단 주행 자체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잘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차선을 상황에 맞게 미리 변경하는 등의 주행은 상당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이제 나 나가야 돼 라고 하니까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도 속도를 조금 줄이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놓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해진 제한속도 100km/h 이렇게 잘 주행을 하다가 빠져나갈 때 보면은 멈춰져 있는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표지판으로 제한속도가 50km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차량의 속도는 어떻게 돼 있죠? 70km를 쭉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전부 다 빠져나가서 로터리를 만나니까 여기에서는 시속 20km로 제한하고 이렇게 슬슬슬슬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교통법규를 조금 어기는 거긴 하지만 솔직히 100km로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고 있다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바로 50km로 줄여버리면 사실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조금은 속도가 있는 상태로 빠져나가면서 서서히 속도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 희망, 제가 바라는 것들 중에 하나는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구간도 같이 보여줬으면 참 좋겠다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하이패스 구간이 고속도로 모든 톨게이트에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차로에만 있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고 그 차로로 주행을 하는지 그걸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런 주행은 없네요. 자동차가 이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게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일단은 하이패스 주행 차로라는 것 요런 것들도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이패스를 만나게 되면 기존에 한 4차선, 5차선 정도 되어 있던 차선들이 한 10차선, 12차선 이런 식으로 쫙 분리가 됩니다. 이 차선이 분리가 되는 것들도 인식을 해야 되고 톨게이트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톨게이트 이후에 12개 정도 됐었던 차선들이 다시 4개의 차선으로 합쳐지잖아요. 이 상황에서 차가 막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차량들이 갑자기 이제 끼어들면서 갑자기 이제 내 차 앞으로 들어오고 차선이 없어지고 차선이 합쳐지고 이런 정말 혼돈 그 자체인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들까지 잘하면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이후 영상에서도 보면 비보 우회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차량들이 좀 끼어드는 거 보행자를 인식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주차장에서도 보면은 이전에 방문했던 기록을 가지고 주차장에 딱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차단기가 살짝만 좀 늦게 열렸으면 자동차가 차단기를 보고 닫혀있는 걸 인식한 다음에 차단기가 열리니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쭉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게 차단기가 바로 열려버리네. 그리고 차단기 열리고 들어가서 주차까지 안전하게 잘 해요. 다른 영상도 있는데 그것도 잠깐 보면 주차를 하는 영상인데 하필 테슬라 모델 Y 옆에다가 주차를 해요. 주차를 상당히 그래도 안전하게 잘 하는데 속도가 더 빨라야 될 것 같죠. 이게 사람이 없고 주차장에 자동차가 없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뒤에 차 밀려 있고 내가 여기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 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뒤로 차가 쭉 밀려 있고 이러면 이 정도 속도는 조금 아쉬워요. 속도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빨라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가운데 디스플레이 보면 이 비전 센서가 조금 더 최적화나 안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왼쪽에 있는 차라든지 앞쪽에 있는 차라든지
인식하는 게 약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이게 뱅글뱅글 돌아, 차량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것들을 보니까 이 비전 센서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완성된 모습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량들이 이렇게 빡빡빡 이렇게 트위스트 춤을 추게 되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뭐야, 이거 얘 잘 인식하는 거 맞아? 이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내가 주차를 하지 않고 자동차가 알아서 주차를 하는 거다라는 거에서 이미 어느 정도 불안감이 있어요. 저도 테슬라 타고 있지만 테슬라를 타면서 자동 주차를 써보면 이 차가 주차를 잘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차를 박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어느 정도 같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불안감이 있는데 자동차에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안에 다른 자동차들이 비전 센서로 인식한 것들이 뺑글뺑글 움직여,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춤을 춰, 이러면은 저라도 불안해서 멈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개발 현황을 한번 쭉 봤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개발은 42.e서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해내고 있는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볼게요. 현대자동차의 E2E AI는 아트리아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 이 AI 자율주행을 해내는 방식은 8개의 카메라랑 전방 레이더 센서 요거만 가지고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센서로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 주변을 촬영하고 그걸 인식하고 모은 다음에 이 수집한 데이터를 중앙 하드웨어에서 처리하고 이걸 시각화한 다음에 주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인지하기 위해서 레이더 센서를 사용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게 있어서 정말 많이 바뀐 거예요. 원래 현대자동차가 2년 전만 하더라도 기아 EV9 나올 때 자율주행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면 HDP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앞에다가 라이다를 박았었어요. 이거 영상 보면은 EV9 앞쪽에 라이다가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비전 센서 기반으로 방향성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라이다 센서나 고정밀 지도, HD맵 같은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주로 중국 브랜드에서 활용을 하는 방식이고, 고정밀 지도 같은 경우에는 GM, 슈퍼크루즈가 하는 방식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지금 테슬라가 하는 방식과 거의 흡사하게 8개의 카메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선택한 건데,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지금 가성비가 굉장히 좋게 자율주행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으니까 이걸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테슬라도 오토파일럿을 어떻게 했었냐면 8개의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달려 있었지만 레이더 센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 차만 하더라도 2021년식 테슬라 모델 3인데 그 차량에도 보면 앞에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전 센서 기반으로 바꾸면서 레이더 센서를 안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는 나중에 뭐 앞쪽에 있는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해서 앞차와의 차량의 거리를 인식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가능하게 되면 이 레이더 센서는 아마 필요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센서를 탑재하건 간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을 보여주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 400톱스 정도의 하드웨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 현재 테슬라 하드웨어 4가 이 정도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성능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데 이걸로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2000장 이상의 GPU를 가지고 이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뭐 이런저런 최적화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전기를 얼마나 안전하고 일정하게 공급을 해줄 거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인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이라는 게 내가 그냥 뭐 한 10분 20분 주행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1시간 2시간 동안 주행을 하면서 모든 센서, 카메라, 이미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해낼 수 있는 게 이 하드웨어인데, 이 하드웨어의 전기가 단 한순간이라도 전력이 일정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이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정하게 전기를 공급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위해서 현재 12V로 구성되어 있는 현대자동차의 전업 시스템을 48V로 모두 올렸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전력을 공급하는 것도 훨씬 쉬워지면서 동시에 무게를 감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대차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해당 하드웨어
하드웨어가 200W 미만 정도의 전력을 소비한다고 하는데 이걸 정말 안전하게 공급하려면 진짜 전기차가 되거나 내연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자율주행 하드웨어를 위한 배터리가 추가로 장착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애초에 전기차로 나왔기 때문에 따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었고 중국 자동차들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굉장히 많고 그 외에 추가적인 차량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EREV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공급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런 전력을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꽤나 자유로운 편인데 현대자동차는 지금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내연기관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분들이 이야기를 한 것들 중에서 마지막에 꽤 중요한 게 있는데 보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중국에 있는 이 샤오미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따로 내가 스마트폰으로 명령을 내리거나 차 안에 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혼자서 갑자기 움직이고 자율주행을 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요즘 시대에는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거나 자율주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중화된 만큼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여기서 이 보안과 관련하여 VPN 등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VPN이 우리가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해외 IP를 하나 거쳐서 내 IP를 지우는 행위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보안과 관련된 VPN은 따로 의미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종의 터널을 뚫는 행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자동차 간에 이 터널을 하나 뚫는 거예요. 이 터널에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와 자동차는 어떻게 이 터널 문을 왔다 갔다 할 건데? 라고 하면 이 터널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나도 하나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키가 일치하게 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키 그리고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키 이 두 가지 키가 완벽하게 일치하지가 않으면 외부에서 침략을 시도하더라도 키가 없으니까 접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보안과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이 VPN 등을 사용을 해서 보안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좀 안전하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은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 외에도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글레오 AI를 활용해서 뭐 차량을 통제한다든지 좀 자연어를 사용해서 차량을 컨트롤한다든지 아니면 이 외에도 앱 마켓을 통해서 다양한 어플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참 괜찮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서 직접 어플리케이션들을 넣어주지 않는 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어플리케이션 마켓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동차 전용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이 생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42닷에서 공개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봤고 저는 미국에서 자율주행 FSD, 뭐 웨이모, 슈퍼크루즈 이런 것들도 타봤고 중국에서도 뭐 화웨이, 비아디 이런 것들도 다 타봤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출시한 FSD까지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42닷에서 공개한 영상은 그래도 꽤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개발부서는 정말 열심히 개발하고 이거 이렇게 해봅시다, 자율주행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적용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초반에 자율주행 데이터를 어떻게 모았어요? 자사에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활용해서 얘네들을 막 굴려보자. 이렇게 굴리다 보니까 뭐 이런 이벤트도 발생하네? 이런 이벤트도 발생하네? 이거 수정 좀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용자들한테 차량을 팔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하면 그 이벤트를 수집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완성해 낸 거잖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조차도 이렇게 사용자 경험과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해 가고 있죠. 그런데 현대차는 이렇게까지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율주행 개발부서 따로 있고 차량 설계 따로 있고 이러니까 각자 다 말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다가 법적인 규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피해 나갈지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크죠. 자율주행을 막 하고 싶어, 이런 기능들을 뿌리고 싶어 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 관련 법규나 문제나 허들 이런 것들이 워낙 높고 워낙 오래된 것들을 아직까지 수정하지 않은 것들이 꽤 많다 보니까 자율주행을 내놓고 싶어도 사용자들에게 이거 한번 테스트하세요, 이거 우리가 기능 내놨어요,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감독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내놓고 싶어도 그 단계까지 넘어가는 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까지도 문제지만 이 다음으로도 문제가 뭐냐면 국내외에서 이런 미완성 자율주행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2닷에서 지금 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를 해놨냐면 48V로 전력을 공급하고 여기에다가 400톱스 정도 되는 하드웨어 성능도 집어넣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8개 카메라를 이 차량 자체에다가 쭉 넣어야 되는데 이 자동차에 8개의 카메라를 넣는 방식 자체도 어느 정도 통일은 시켜야 돼요. 이 자동차 설계 부분부터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심지어 여기에 48V 버전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을 해내는 데 있어서 기존에 양산되고 있었던 자동차들에게 탑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넘어야 되는 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 인베스터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2027년도 말쯤부터 이런 자율주행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들을 슬슬 적용하기 시작하고 2028년부터는 양산차들에게도 계속해서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는 현재 팔고 있는 차량들이 어느 정도 풀체인지가 되는 차량들부터 맞춰서 이 기능들을 탑재시키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여준 영상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거에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고 싶고, 물론 테슬라가 정말 잘하기는 하지만 저처럼 현대자동차를 정말 응원하고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을 빨리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42닷에서 공개한 이 영상들을 한번 보고 현재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